결혼식 당일 신부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은지가 갑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오랫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시청하기 전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늘 행운이 따르길 기원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식장 앞 모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사흘 전 은지가 낡은 원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한 여자가 은지의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신 안 오셨어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이고 은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웨딩샵 오후 2시. 33세 은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레이스 장식이 조명에 반짝이며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일주일 후면 그토록 꿈꿔왔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빠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초조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은지가 돌아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예쁘죠? 영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이 늦었습니다. 아, 그래, 예쁘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보며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웨딩샵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드레스 정말 완벽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잔금 결제 부탁드려요. 380만 원입니다. 영수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내밀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시나요?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왜 안 되지?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고 다시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아, 이상하네. 다른 걸로 해볼게.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인 거절 메시지만 계속 떴죠. 은지가 아빠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카드가 안 돼? 영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카드 점검 중인가 보다. 하지만 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영수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영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고 메시지를 보자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누구야? 무슨 일이야? 영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걱정 마라. 결국 영수는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지갑에서 50만 원권 수표 몇 장을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건넸죠. 은지는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을. 웨딩샵을 나오면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한데. 영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내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차에 타자 영수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죠.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은지가 보기 전에 영수가 급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전화 안 받아도 돼. 영수는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영수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지금 딸이랑 있어서 나중에 통화하자. 통화를 끊고 난 후 영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까지 일주일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왜 아빠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동시에 가족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결혼식 D-4 오전 10시. 은지와 영수는 신한은행 강남지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예비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비와 허니문 비용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필요했거든요. 영수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상담 시작 전부터 벌써 세 번째 확인이었죠. 아빠 왜 그래, 시간 있잖아. 영수는 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서. 상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 대출 한도 확인을 위해 아버님 통장과 카드 내역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버님 주거래 통장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네요.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상담사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2개가 모두 사용정지 상태입니다. 연체로 인한 것 같은데요. 순간 은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연체라니. 아빠, 이게 뭐야? 영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늦어져서 그런가 보다. 곧 해결될 거야.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연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은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사흘 남았는데 예비비가 막혔다니. 은행을 나오면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통장이 마이너스야? 영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주라는 이름이었죠. 은지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전화를 거절했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가 흘깃 보니 문자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영수 씨, 아이 병원비가 급해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은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빠, 저 문자 뭐야? 누가 아이 병원비를 달라고 해? 영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 동료 애가 아픈가 보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은지는 이상했습니다. 왜 회사 동료가 아빠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까요? 카페에 앉아 은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엄마는 알고 있어. 영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어.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은지는 느꼈습니다. 아빠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모르는 번호였죠. 영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 영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왜 기다려달라고 해? 영수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업체 사람들이야. 결혼식 준비하느라 좀 밀린 게 있어서. 하지만 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연체된 카드, 모르는 여자의 문자, 그리고 아빠의 거짓말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엄마 정미가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 어땠어? 대출 잘 나와. 은지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아직 서류 검토 중이래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정미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하루면 나오는데. 은지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아빠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사흘 남았는데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큰 빚을 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문제가 단순한 금전적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탄의 뇌관은 이미 당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결혼식 D-2 오후 3시. 은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마이너스 통장, 연체된 카드, 그리고 민주라는 여자의 문자. 아빠는 오전부터 어디론가 나가셨고 엄마는 시장에 가셨습니다. 은지 혼자만 남은 시간이었죠. 문득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은지는 아빠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여분 열쇠를 알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주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한 주소가 지난 2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은지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죠. 강남구 압구정동 한 소아과 병원 주소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이가 있는 사람은 없는데 왜 소아과를 갔을까요? 그리고 용산구 한 대형마트 주소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저희 집은 강남 근처 마트를 이용하거든요.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아빠가 숨기고 있는 일상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가장 자주 나타난 정릉동 주소를 내비에 입력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죠. 택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촌이었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GPS가 가리키는 곳은 3층짜리 빌라의 201호였습니다. 은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성용 슬리퍼 2켤레와 아이용 운동화 1켤레였습니다. 은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자 슬리퍼 중 하나는 명백히 아빠 사이즈였고 다른 하나는 여성용이었죠. 그리고 작은 아이 신발까지. 손이 떨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죠. 뭘 찾으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요. 아주머니가 은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혹시 영수 씨 따님이세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딸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혼한다고 하던데 축하드려요. 은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누구랑 같이 사세요? 민주 씨랑 아이랑 같이 살죠. 참 좋은 가족이에요. 아이도 영리하고. 은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죠. 그분들 지금 안 계세요. 응, 민주 씨는 마트 갔고 아이는 학원 갔어요. 영수 씨는 오늘 늦는다고 하던데. 은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3년 동안 여기서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은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빌라 앞 골목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마트 봉지를 든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201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은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민주구나. 은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은지야, 어디 갔다 와?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은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빠 맞나? 3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와 살았던 그 사람이. 저녁 식탁에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모든 준비 다 됐지. 은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빠의 이중 생활을 확인한 지금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직접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오전 6시, 은지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정릉동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의 이중생활, 민주라는 여자, 그리고 준호라는 아이까지. 결혼식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늘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엄마 정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일어났니? 오늘 큰 날인데 준비해야지.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 은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부었어? 혹시 아픈 거야? 은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빠의 카드 문제부터 정릉동 빌라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정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산다고? 내 엄마 3년 동안이나 속고 계셨어요. 정미가 손을 떨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여자가 아빠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정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25년 결혼 생활이 뭐였다는 거야? 엄마와 딸이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은지야, 결혼식 준비해야지. 정미와 은지는 동시에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은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만은 넘기자. 하객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취소해? 하지만 아빠와 함께 입장하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정미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함께 들어가자.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오전 10시 웨딩홀.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네며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신랑 준혁이와 그의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표정이었죠. 준혁이가 신부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준비 다 됐어.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은지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컨디션 안 좋아? 은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떨려서. 그때 영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어두웠어요. 은지야, 아빠랑 같이 입장하자. 은지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저 엄마랑 들어갈 거예요. 영수가 당황했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아빠가 딸과 함께?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통유 아빠가 전통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준혁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상한 분위기야? 정미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은지랑 들어갈게.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1시 식장 입장 시간.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부 은지가 아빠가 아닌 엄마 정미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이었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들어와? 이상하네, 무슨 일 있나?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딸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지는 엄마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아빠와의 모든 관계가. 제단 앞에서 정미가 은지의 손을 준혁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준혁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지의 손을 받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아빠 없는 인생이. 영수는 식장 뒤편에서 혼자 서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지만 아무도 영수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드디어 아빠 앞으로 왔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나라도 엄마 편에 서야 해요. 25년 동안 속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남기고 은지는 돌아섰습니다.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영수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도 아내도 가족도 모든 것을. 결혼식 이후 3일 뒤 밤 11시. 은지는 신혼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급한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갔고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결혼 이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박민주였습니다. 은지 씨인가요? 저 박민주예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제게 전화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은지가 화를 냈습니다. 할 말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3일 전 결혼식 당일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사라졌다니. 그게 제가 알 일인가요? 민주가 울음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병원비도 밀렸고 집세도 내야 하는데. 은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잖아요. 민주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가 당신 결혼식 직전에 말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딸한테 죄송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디론가 사라지겠다고. 은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카페.
은지는 민주를 만났습니다. 민주는 초췌해 보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주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화면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하다. 준호 잘 키워라. 나는 모든 걸 망쳤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은지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받은 거예요? 결혼식 당일 밤이에요. 그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 수 없어요. 저희 관계가 정식이 아니라서.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매일 밤 울어요. 아빠는 언제 와 하면서. 은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어디 갈 만한 곳 없어요?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당신들 뿐이에요. 은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빠가 정말 가족 얘기를 안 했다고요. 네, 단 한 번도요. 독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본 적 없어요. 민주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굳이 볼 일이? 은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신분을 확인 안 했다고요. 민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뭘 의심하는 거예요?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때 은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회사에 전화해 볼게요. 은지가 아빠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과장님 계신가요? 상대방 직원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이요. 그분 작년에 퇴사하셨는데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요? 언제요? 작년 3월이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끊고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민주 씨 아빠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대요. 민주도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둘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두 여자 모두를 속였다는 것을.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냈어요? 민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다 줬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은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빠가 돈을 어디서 구한 거지? 그때 민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아빠 아직 안 와. 민주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통화를 끊고 민주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라도 생각해서. 은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선 아빠를 찾아야겠네요. 둘은 영수가 갈 만한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혹시 영수 씨 통장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그때 은지에게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아빠가 숨겨둔 돈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에요? 집에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은 급히 은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의 행방을 찾기 위한 단서를 찾으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할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은지의 집 서재 오후 4시. 은지와 민주는 아빠 영수의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은지가 아빠 생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일도 안 되고 제 생일도 안 되네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생일은 어떨까요? 은지가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설마요.
하지만 준호 생일 828을 누르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둘 다 숨이 막혔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은지가 서류들을 꺼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서들이 나왔어요. 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가 박민주와 김준호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민주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보험 가입한 적 없어요. 은지가 더 자세히 보니 보험 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망보험이었어요. 아빠가 왜 이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은지 집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언제요? 계약 일자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지가 결혼 준비로 바쁠 때였죠. 그럼 이 집이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지에게 아빠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주와 준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집과 모든 재산은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거라. 아빠의 죄를 용서해달라. 김영수, 은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민주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지가 놀라며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발걸음 소리가 서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급히 서류들을 금고에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영수였어요. 아빠. 영수는 두 여자가 금고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은지가 유언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그건. 민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수 씨 저희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집도 보험도 저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영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았구나.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회사도 작년에 그만뒀다면서요.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을 했다. 처음엔 민주와 준호 생활비 때문이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 민주가 놀랐습니다. 도박이요. 빚이 3억이 넘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 은지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보험을 들고 집을 판 거예요? 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너희 생활비도 마련되고. 은지는 아빠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설마 자살하려고. 영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민주가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쳤어요. 그래서 준호한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응, 그 아이가 나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은지가 분노했습니다. 아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다 망쳤는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 것 같다. 누가요? 대부업체 사람들이야.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었어. 은지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고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 씨 계신 거 아는데 문 열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뒷문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영수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영수 씨, 그거 뭐 하려고?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칼을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를 용서해달라. 그 순간 영수가 칼을 그었습니다. 은지와 민주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개월 후, 은지는 영수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준호도 함께 있었어요. 준호가 영수의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와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은지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은 다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새 시작하세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마지막 소원대로 준호 잘 키울게요. 은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장례식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빠와의 모든 이야기가. 3개월 후, 은지는 영수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준호도 함께 있었어요. 준호가 영수의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와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은지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은 다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새 시작하세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마지막 소원대로 준호 잘 키울게요. 은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하지만 선택은 잘못됐어요. 민주와 준호가 먼저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은지는 혼자 남아서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남편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지가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세요.